서울의 고급 아파트 단지 70대 노부부가 사는 80평짜리 집 거실은 마치 응접실처럼 정갈했습니다. 오정숙은 항상 그랬듯이 아침 6시에 일어나 온 집안을 구석구석 청소하고 남편 박재민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죠. 40년 넘게 해온 일상이었습니다. 사업가인 남편을 내조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오정숙의 하루는 언제나 분주했어요. 여보, 오늘 아침은 뭐예요? 박재민이 신문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관심보다는 습관적인 물음이 묻어났어요. 어제 선우가 장어를 보내와서 장어죽 끓였어요. 몸보신 하세요. 오정숙은 정성스럽게 끓인 장어죽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의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다른 메뉴를 준비하는 것이 그녀의 자부심이었죠. 박재민은 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오늘 아들 내외가 저녁에 온대요. 유라가 특별한 요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박재민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며느리 김유라의 이름만 나오면 항상 그랬습니다. 오정숙은 남편의 변화를 느끼며 무언가 불편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무시했어요. 아마도 나이 들어가는 시어머니의 시샘일 뿐이라고 자신을 다독였죠. 그래요? 그럼 제가 장을 봐야겠네요. 유라가 좋아하는 과일도 사고. 박재민은 장어죽을 몇 숟가락 뜨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난 먼저 회사 가볼게.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 오정숙은 반쯤 남은 장어죽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남편은 늘 그랬습니다. 자신이 정성 들여 준비한 음식은 대충 먹고 일어나곤 했죠. 하지만 며느리 김유라가 해주는 음식은 한 숟가락도 남기지 않고 맛있게 먹었어요. 그것도 유라를 향한 과한 칭찬과 함께 말이죠. 오정숙은 부엌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년 전 아들 박선우가 김유라를 데리고 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던 유라는 상냥한 미소와 섬세한 손길로 첫 만남부터 시부모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특히 박재민은 며느리에게 푹 빠져 무엇이든 다 사주겠다며 나섰습니다. 결혼 후 김유라는 더욱 적극적으로 시부모를 챙겼어요. 주말마다 찾아와 집안일을 돕고 특별한 요리를 해주며 선물도 자주 가져왔죠. 오정숙은 처음엔 며느리의 정성이 고마웠지만 점차 불편한 구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라가 박재민에게 보이는 관심은 단순한 효도를 넘어서는 것 같았어요. 너무 밀착되어 있었고 때로는 지나치게 교묘한 아첨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정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자신을 자책했어요. 나이 들어 의심이 많아진 거야. 착한 며느리를 오해하면 안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지냈죠. 그날 오후 오정숙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아들 박선우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 급한 일이 생겼어요. 유라가 오피스텔에 중요한 서류를 두고 왔는데 제가 지금 회의 중이라 못 가요. 어머니가 좀 가져다 주실 수 있으세요? 오정숙은 흔쾌히 수락했어요. 며느리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죠. 물론이지. 주소만 알려줘. 박선우는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주소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오정숙은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고급 오피스텔 앞에 도착한 오정숙은 로비에서 경비원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경비원은 친절하게 그녀를 유라의 오피스텔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쪽이 1500호입니다. 김유라님 오피스텔이에요. 오정숙은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칫했어요. 어딘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오정숙의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남편 박재민과 며느리 김유라가 함께 내리는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밀착해 있었고
박재민의 손은 김유라의 허리에 감겨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진하게 입을 맞추는 장면이었어요. 오정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죠. 하지만 두 사람은 오정숙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키스를 마친 두 사람은 낄낄거리며 문을 열고 오피스텔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오정숙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가 떨려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자신의 남편과 며느리가, 아들의 아내가 믿을 수 없는 배신이었죠. 간신히 발걸음을 돌린 오정숙은 비틀거리며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한 그녀는 화장실에 들어가 토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고 온몸이 떨려왔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오정숙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68세의 늙은 여인이 울면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남편을 위해, 가정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여인의 모습이었죠. 그날 밤 오정숙은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남편 박재민은 외부 미팅이 있다며 돌아오지 않았고 아들 내외도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오정숙은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박재민이 귀가했을 때 오정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어제 미팅이 길어져서 회사에서 잤어.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서 연락도 못했네. 박재민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정숙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평생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아내로만 살아왔던 오정숙의 내면에서 분노와 복수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나를 바보로 아는구나. 이제 더 이상은 아니야. 오정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평생 그녀를 지배해온 인내와 희생, 가족을 위한 무조건적인 헌신은 이제 끝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오정숙 자신을 위한 시간이 시작된 것이죠. 그날 오후 오정숙은 오랜 친구 최경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경희는 젊은 시절 이혼 후 홀로 사업을 일구어 성공한 강인한 여성이었어요. 두 사람은 30년 지기 친구였죠. 경희야, 만날 수 있을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오정숙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한 최경희는 즉시 약속을 잡았습니다. 2시간 후 그들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오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최경희의 표정은 점점 분노로 물들었어요. 이런 개자식들, 당장 이혼해야 해. 최경희가 격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야. 내가 지금 이혼하면 빈손으로 나와야 해. 박재민이 모든 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해놨거든. 게다가 선우까지 상처받을 거야. 최경희는 오정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 어쩔 생각이야? 오정숙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어요. 복수할 거야. 내 방식대로. 최경희는 친구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지만 동시에 이런 오정숙이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평생 남편의 그늘에서 살던 친구가 마침내 자신을 위해 일어선 것이니까요. 내가 도와줄게. 무엇부터 시작할까? 오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어요. 우선 박재민의 재산 상태를 알아봐야 해. 그리고 증거도 필요해. 둘의 불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최경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유능한 변호사가 있어.
그리고 믿을 만한 사설탐정도 소개해 줄 수 있어. 그렇게 오정숙의 은밀한 복수 계획이 시작되었어요. 그녀는 바깥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종적인 아내와 시어머니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남편 박재민과 며느리 김유라 앞에서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그 뒤에서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며칠 후 오정숙은 남편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재민이 출장을 간 틈을 타 그의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러다 한 서류 뭉치에서 충격적인 발견을 했죠. 남편과 며느리 김유라의 이름으로 된 아파트 계약서였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가격이 10억이 넘는 물건이었어요. 이런, 우리 집보다 더 비싼 아파트를 며느리 이름으로 사줬다고? 오정숙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계약 날짜는 1년 전이었어요. 아들 박선우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죠. 오직 박재민과 김유라 두 사람의 이름만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에 발견한 통장이었어요. 박재민과 김유라의 공동 명의로 된 통장에는 5억 원이 넘는 돈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해외여행 영수증들도 있었는데 모두 두 사람의 이름으로 예약된 것이었어요. 오정숙은 이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최경희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정리해 놓았어요. 아직은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되었죠. 그 주 주말 아들 내외가 방문했을 때 오정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김유라는 여전히 상냥한 척 시어머니를 대했고 박재민은 며느리의 모든 행동에 과하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오정숙은 그들의 가식적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특별히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 만들어 왔어요. 김유라가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오정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유라야. 항상 우리 생각해주고. 식사 중 박재민이 갑자기 화제를 꺼냈습니다. 선우야, 이번에 회사 미국 지사에 발령 나는 거 어떻게 생각하니? 박선우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보았어요. 미국 지사요? 처음 듣는데요. 박재민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내가 너를 추천했어. 3년 정도 가서 경험 쌓고 오면 좋을 것 같아서. 물론 유라도 함께 가야지. 오정숙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려는 계획이었군요. 그리고 며느리도 함께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김유라의 표정이 썩 기쁘지 않아 보였거든요. 아버님, 그건 좀. 김유라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박재민이 재빨리 그녀의 말을 가로챘어요. 유라야, 너도 미국 가면 더 좋은 경험 쌓을 수 있을 거야. 거기 병원도 소개해 줄 수 있고. 김유라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오정숙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은 미국으로 보내고 둘이서만 지내려는 계획인가 봐. 그런데 유라는 왜 저런 표정을 짓지? 식사가 끝나고 아들 내외가 돌아간 후 오정숙은 최경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희야, 상황이 좀 이상해. 박재민이 선우를 미국으로 보내려고 해. 최경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아마 아들을 멀리 보내고 둘이서만 지내려는 계획일 거야. 하지만 이게 우리에겐 기회가 될 수도 있어. 오정숙은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기회? 최경희가 설명했어요. 선우가 없으면 너는 더 자유롭게 증거를 모을 수 있어. 그리고 선우에게도 언젠가는 진실을 알려야 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면 더 좋지 않을까? 오정숙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받을 충격과 상처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지만 그가 언젠가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도 분명했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하지만 미국 발령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래. 무슨 일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어. 그로부터 일주일 후 박선우가 혼자서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겁고 고민에 찬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 미국 발령 확정됐어요. 오정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래, 언제 출발하는데? 박선우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 달 후요. 그런데 유라가 안 간대요. 오정숙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 같이 가야지. 박선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유라가 지금 병원에서 승진할 기회가 있대요. 게다가 아버지가 새로 맡긴 프로젝트도 있고, 일단 저 혼자 가고 유라는 나중에 오겠다고 해요. 오정숙은 속으로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유라는 박재민과 떨어지기 싫은 거였어. 그럼 유라는 어디서 지낼 건데? 우리 집에 올 거야? 박선우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자기 오피스텔에서 지낸대요. 일도 바쁘고 해서. 오정숙은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으니까요. 남편과 며느리는 아들이 미국에 간 사이 둘만의 시간을 보내려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한 달 후 박선우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가족들이 그를 배웅했어요. 김유라는 눈물까지 보이며 남편을 안아주었지만 오정숙은 그 연기가 얼마나 가식적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자주 연락할게요. 박선우가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오정숙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걱정 마, 아들아. 엄마가 꼭 이 상황을 바로잡을게. 아들이 떠난 후 예상대로 김유라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시부모의 집에 들러 안부를 물었지만 그것도 형식적인 방문에 불과했어요. 박재민은 점점 더 늦게 귀가하거나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오정숙은 이 시간을 활용해 더 적극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최경희가 소개해준 사설 탐정은 박재민과 김유라의 만남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주었습니다.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심지어 길거리에서 키스하는 장면까지요. 변호사도 만나 이혼 소송에 필요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 분할 문제였습니다. 박재민은 모든 재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오정숙은 그가 회사를 시작할 때 자신의 친정 땅을 팔아 자금을 마련해줬다는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정숙은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그녀는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죠. 친정 땅을 판 영수증과 그 돈을 박재민에게 건넨 증명서였습니다. 당시 박재민은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나중에 건설회사로 키워 성공했어요. 찾았다. 오정숙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남편의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를 갖게 된 거죠. 그러나 상황은 갑자기 더 복잡해졌어요. 어느 날 오정숙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 우연히 김유라와 마주쳤습니다. 놀랍게도 김유라의 배가 약간 불러 있었어요. 오정숙은 곧바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임신했어? 세상에. 오정숙은 충격을 받았지만 태어난 척 인사를 건넸어요. 유라야, 여기서 뭐하니? 김유라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지나가다가요. 오정숙은 유라의 배를 힐끗 보았어요. 혹시
좋은 소식 있니? 김유라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네. 사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임신했어요. 오정숙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축하한다. 선우는 알고 있니? 김유라는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아직이요. 확실해지면 말하려고요. 오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들 박선우가 미국에 간 지 3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김유라의 배는 그보다 더 불러 보였습니다. 즉, 아이의 아버지는 박선우가 아닐 가능성이 높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오정숙은 최경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희야,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 유라가 임신했어. 최경희도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세상에. 그럼 아이 아버지는? 오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마 박재민일 거야. 선우는 3달 전에 미국에 갔고 유라의 배는 그보다 더 불러 보여. 최경희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려고? 오정숙은 결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해. 이건 단순한 불륜을 넘어선 것 같아. 다음 날 오정숙은 남편이 출근한 후 다시 서재를 수색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요. 그리고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박재민의 유언장이었습니다.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그의 모든 재산을 박재민의 적자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오정숙은 그 의미를 곧바로 이해했습니다. 박재민은 김유라가 낳을 아이를 자신의 적자로 인정하려 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뒤에 첨부된 메모였어요. 박재민은 자신의 사망 후 김유라와 그 아이에게 회사의 경영권을 넘기려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박선우에게는 최소한의 지분만 주고 오정숙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이런 개 같은 인간들. 날 버리는 것도 모자라 내 아들까지 버리려고? 오정숙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가족 전복 계획이었죠. 박재민과 김유라는 오정숙과 박선우를 완전히 밀어내고 둘이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려 했던 겁니다. 오정숙은 모든 문서를 사진으로 찍고 원래대로 정리해 놓았어요. 그리고 최경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희야,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해.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야. 오정숙은 발견한 내용을 모두 설명했어요. 최경희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개자식들. 정수가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할 때가 된 것 같아. 오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아니, 법적인 조치만으론 부족해. 그들은 나와 내 아들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려 했어. 나도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거야. 최경희는 친구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지만 그녀의 결심을 존중했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이야? 오정숙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어요. 곧 박재민 회사의 창립 40주년 기념식이 있어. 거기서 모든 것을 밝힐 거야. 최경희는 오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끝까지 너를 도울게. 그렇게 오정숙의 최종 복수 계획이 시작되었어요. 그녀는 박재민 회사의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위한 준비를 치밀하게 해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들 박선우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었어요. 선우야, 엄마야. 너에게 말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 오정숙은 전화로 모든 사실을 아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 박선우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정숙이 증거 사진들을 보내자 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럴 수가. 아버지와 유라가. 어머니, 저 당장 한국으로 돌아갈게요. 오정숙은 그를 말렸어요.
아직은 안 돼. 내가 계획이 있어. 회사 창립 40주년 기념식 날 한국에 도착해. 그때 모든 것을 밝힐 거야. 박선우는 망연자실한 상태였지만 어머니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오정숙은 최경희와 함께 변호사를 만나 법적인 준비를 마쳤어요. 친정 땅 문서와 다른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녀는 박재민의 재산 절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불륜 증거와 위자료 청구도 준비했어요. 마지막으로 오정숙은 박재민 회사의 기념식을 준비하는 팀에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아내로서 행사에 특별한 영상을 준비하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행사팀은 흔쾌히 동의했고 오정숙은 자신만의 특별한 축하 영상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회사 창립 40주년 기념식 날이 되었어요. 호텔 대연회장은 많은 내빈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재계 인사들, 사업 파트너들, 직원들 등 수백 명이 참석했어요. 박재민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유라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녀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살짝 불러온 배를 감추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정숙은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어요. 그녀는 평소보다 더 정성 들여 화장을 하고 우아한 한복을 입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박재민이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어요. 내빈 여러분, 오늘 우리 박건설 창립 40주년을 함께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0년 전 저는 아무것도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열정과 노력으로 오늘의 박건설을 일구어냈습니다. 오정숙은 그 말을 들으며 코웃음을 쳤어요. 내 열정과 노력? 내 친정 땅 팔아 마련한 돈으로 시작한 사업이지. 박재민의 연설이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갈 재능 있는 젊은이죠. 김유라 씨,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회장 안에 놀라움의 물결이 일었어요. 모두가 김유라가 박재민의 며느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김유라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김유라 씨는 앞으로 우리 회사의 특별 프로젝트를 맡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재능과 열정은 우리 회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박재민이 김유라의 손을 잡자 회장 안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때 오정숙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행사 스태프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제 영상을 틀어주세요. 스태프는 고개를 끄덕이고 영상 장비를 조작했어요. 갑자기 대형 스크린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박재민과 김유라가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 함께 식사하는 장면, 키스하는 장면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유라의 오피스텔 앞에서 두 사람이 진하게 키스하는 장면이 크게 비춰졌습니다. 회장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져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재민은 얼굴이 하얗게 변해 말을 잃었고 김유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때 오정숙이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당당했고 눈에는 결연한 빛이 어려 있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재민의 아내 오정숙입니다. 오정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고 또렷했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제 남편과 며느리의 불륜 장면입니다. 네, 저 여자는 제 아들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제 남편의 아이죠. 회장 안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박재민은 오정숙을 끌어내리려 했지만 갑자기 나타난 경호원들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그들은 최경희가 미리 고용해 둔 사람들이었어요. 40년 전 이 회사는
제 친정 땅을 팔아 마련한 자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이 남자를 뒷바라지했고 그 덕분에 오늘의 박건설이 있는 것입니다. 오정숙은 서류 뭉치를 들어보였어요. 이것은 제 친정 땅 문서와 그 돈을 박재민에게 건넨 증명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박재민이 작성한 유언장입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김유라가 낳을 아이에게 상속하려 했습니다. 제 아들과 저는 완전히 버려질 예정이었죠. 회장 안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오정숙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40년간 이 남자의 곁에서 묵묵히 내조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이 남자와 이 여자의 진실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회장 뒤쪽에서 누군가가 걸어 들어왔어요. 박선우였습니다. 그는 충혈된 눈으로 아버지와 아내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유라,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박선우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유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박재민은 말문이 막힌 채 서 있었어요. 오정숙은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는 법입니다. 저는 이제 제 남편과 이혼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정숙은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회장 안은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지만 일부 참석자들은 그녀에게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성 참석자들의 박수 소리가 컸어요. 기념식은 완전히 망가졌고 박재민의 명성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곧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박건설의 주가도 급락했어요. 박재민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오정숙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예상대로 압승했어요. 그녀는 박재민 재산의 절반을 위자료로 받았습니다. 아들 박선우도 김유라와 이혼했고 유전자 검사 결과 김유라의 뱃속 아이는 실제로 박재민의 아이로 확인되었어요. 1년 후 오정숙은 자신이 받은 위자료로 옛 친정터에 새 인생 쉼터라는 공간을 열었습니다. 그곳은 가정폭력이나 배신에 상처받은 여성들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었어요. 최경희도 그녀와 함께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오정숙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어머니로서가 아닌 오정숙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자신감과 행복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들 박선우는 한동안 방황했지만 결국 어머니의 도움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는 아버지와 같은 건설업이 아닌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IT 분야로 진출했습니다. 어느 날 오정숙이 쉼터에서 일하고 있을 때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박재민이었습니다. 그는 많이 초라해진 모습으로 오정숙 앞에 서 있었어요. 들어와도 되겠소? 오정숙은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지요? 박재민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잘 지내나 싶어서 왔소. 회사는 망했고 유라는 돈만 챙겨서 떠났소. 이제 나는 혼자요. 오정숙은 그의 말에 아무런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그렇군요. 자신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시는 거네요. 박재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모든 것이 내 잘못이었소. 오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과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도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모두가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박재민은 고개를 들어 오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존경심이 섞여 있었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여자요. 내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소. 오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늦게라도 깨달으셨으니 다행이네요. 이제 가보세요. 저는 할 일이 많아요. 박재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발걸음을 돌렸어요. 오정숙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나는 이제 자유롭다. 그날 저녁 오정숙은 쉼터 옥상에서 최경희와 함께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 박재민이 찾아왔더라. 최경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뭐라고 하던? 오정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사과하더라. 이제 혼자가 되었다고. 최경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업자득이지. 근데 너는 어떤 기분이었어? 오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놀랍게도 아무 감정도 없더라. 미움도, 분노도, 동정심도. 그저 평온함만 있었어. 최경희는 오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야. 축하해, 정숙아. 두 여인은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오정숙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습니다. 68살에 찾은 자신만의 인생. 그녀는 이제야 진정한 오정숙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쉼터 아래에서는 새로 온 여성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도 오정숙처럼 아픔을 딛고 새 삶을 시작하려는 여성들이었어요. 오정숙은 그들을 돕는 일이 자신의 진정한 소명임을 느꼈습니다. 석양이 완전히 지고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어요. 오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얻은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자. 오늘 저녁은 내가 특별히 요리를 가르쳐 주기로 했어. 오정숙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최경희도 따라 일어났어요. 좋아. 너의 된장찌개는 정말 최고니까. 두 사람은 웃으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오정숙의 발걸음은 가볍고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그녀의 인생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